이게 컬리가 점점 더 나은 서비스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보통 이제 자동차나 이렇게 생산자 제조물 그 책임이 있는 생산자들이 보통 이제 리콜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통자가 리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유통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없고 보통은 이제 제조물에 대해서 생산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조사가 리콜을 하는데 그조차도 관계 당국에서 이제 리콜 명령이라는 걸 하죠. 요거는 회수해라라고 하면은 그때만 진행을 하십니다. 네, 컬리에서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요. 대체로 저희가 자진해서 그냥 회수하고 환불해드리고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거는 하죠. 몇 번이나 있었어요? 많습니다. 그냥 뭐 사실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히 그 기준에 미달하면 전부 다 리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에 감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지난달만 해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그 리콜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이 몇 % 이상 접수가 될 경우에 여러 경우로 그냥 100% 리콜한다라는 게 있고 사실 담당 MD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서 잘 못하세요. 그래서 리콜만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실 처음에 제일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세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제 신선식품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근데 그게 신선식품이다. 똑같은 상품이 갈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선별을 잘해도 몇 개는 그런 게 섞일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여서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대체로 비용 부담을 하고요. 다만 오래된 공급자분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를 겪으시면서 더 선별 잘하시고 더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을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오래된 공급사일수록 사실 이해도 해주시고 리콜 비율도 적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냉동 애플망고에서 네. 대정률이 나온 적이 있어서 리콜을 네. 한번 했다.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당시 이제 식약처에서 냉동 애플망고, 수입 냉동 애플망고를 이제 수입된 배치, 컨테이너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 한 컨테이너에서 대장균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판매한 애플망고는 그 컨테이너 상품이 아니라 다른 컨테이너 상품이었어요. 그치만 고객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무디로 많이 갈아주는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 리콜을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은 컨테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진행한 거는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팀에서 굉장히 좀 신경질을 내셨고 근데 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늘 뿌듯해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가끔 고객 간담회 같은 걸 하면 그런 지점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장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네. 지금 올 페이퍼 챌린지라고 이게 VOC 때문에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OC를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두 가지 지점에서 늘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첫 번째는 포장재에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 이거는 뭐 썩지도 않고요. 환경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이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종류의 VOC들이 늘 이제 함께 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원을 안 쓸 수 없다면 자원 순환율이 높은 재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위생적이고 본행 유지가 되는 게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종이로 저희가 마음을 붙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본행력이라는 걸 유지하기에 종이는 굉장히 안 좋은 재질입니다. 왜냐면 이게 스티로폼이나 비닐과는 다르게 숨을 쉬는 재질이기 때문에 냉기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패키지 전단팀에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정말 몇만 번 테스트하고 이제 그 모양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변경 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또 덥다 그래서 냉동 상품 같은 경우에 선도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최근에도 한번 약간 바꿨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인터뷰 때 내가 되게 깜짝 놀랐고 감동한 부분이 스스로를 얘기해달라는 VOC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컬리에서 VOC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저희 회사에서 VOC는
모든 것의 방향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라고 출시를 딱 했지만 그래도 상품도 필드에 나가보면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 들어온 VOC를 빨리 오늘 반영해서 어제보단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그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컬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우리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요. 막 엄청 기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만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컬리가 점점 더 나은 서비스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요새 블랙 컨슈머라고 많이 그러는데 네. 악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몸에 보양이 되는 VOC도 있고 사실 VOC에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응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건 한 건의 VOC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르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확률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유사한 VOC가 계속 반복이 될 확률은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전용 라인을 태워서 전 과정을 다 비디오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분에게 실제로 간 물건이 문제가 되었었는지를 전 유통 과정을 다 촬영을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VOC에서 사실 저는 하나하나의 VOC를 전부 다 읽는 사람이고 아주 빅데이터 관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서비스 레벨 지표를 관리하는 팀도 있어요. 그 관점과 이제 저의 관점이 함께 만나서 적절한 뭘 진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큐레이션 그러면 보통 이제 컨텐츠 회사들이나 그렇게 익숙한 개념인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약간 다른 타사 유통사에 비하면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이 상품의 개수가 적죠. 굉장히 적죠. 네네.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진짜 유용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큐레이션을 해서 상품을 팔아도 롱테일이 존재하거든요. 네.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왜 우리가 정말 100만 개씩 스큐를 캐리하는 회사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사람에게 필수적인 상품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꼭 먹어야 되는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상품들은 진짜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하나에 끝내주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PB 상품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고요. 앞으로는 심지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줄여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급적 필수품에 대해서는 생산자 한두 군데한테 몰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대형 유통들에서는 그 생산자끼리 경쟁을 좀 해야 가격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유통사가 힘이 생기는 구조인데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한테 다 몰아줘야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단가가 떨어져야 소비자들이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약간 바게닝 파워가 없어지는 거는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그냥 소비자랑 생산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면 몰아주는 게 좋아서 저희가 뭐 대부분의 시즌 과일, 시즌 채소 이런 것들은 국내 탑 생산자 한두 군데랑 그냥 같이 합니다. 기획전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획을 고객자하고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상품 하나가 잘 그 상품의 매력을 발산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품들을 잘 구성을 해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를 기획전이라는 형태로 풀고 있는데 이게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어떤 상품을 사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작년 봄에는 캠핑에 가서 쓰실 수 있는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를 했다면 원래는 못 가시잖아요. 못 가셔서 집에서 즐기는 제주라는 형태로 여행 못 가시니까 집에서라도 가장 이제 국내 휴양지 중에서 유명한 제주도의 느낌을 한번 즐겨보셔라 라고 해서 제주산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제안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통사가 단순히 좋은 상품 발굴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을 이렇게 써보심으로써 고객들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고 같은 게 있죠. 살충제 대비.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럴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모든 상황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건 잘했건 투명하게 고객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누구한테 대신 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대체로 모든 중요 공지사항은 제가 여전히 다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고객이었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사람, 즉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그거에 대해서 커밋먼트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주로 한다고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 제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조직은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지사항도 쓰고 제가 프로세스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제가 쓴 초안대로 100%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한 10% 정도는 수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피드백 많이 받는 부분은 너무 길다. 쓰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막 구구절절 쓰는데 많이 잘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또 강조하고 싶은 자랑거리랄까? 뭐 있으세요? 네, 이제 팀이 잘 모르는 것 중에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컬리 고객들이 많이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딘가를 가서 그분들의 비헤이비어를 좀 열심히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뭐에 관심을 두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예를 들면 정말 대형마트 가면 어디 앞에서 멈춰 서는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맘카페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컬리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객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삶의 주요 이슈로 생각을 하는지, 즉 이 저희가 고객이라는 분들을 단순히 컬리에 와서 물건 사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의 진짜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할 때 저희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재미도 있고요. 재미있습니다.